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이죠. 바로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멀쩡하던 경제가 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 불황이라는 거 도대체 왜 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케인주의 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기가 좋다 그랬는데 요즘 뉴스만 틀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잘 돌아가던 경제가 왜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건지, 불황이라는데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민준 학생. 이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경제학이 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그 답을 알려면요, 먼저 우리 경제에 피가 어떻게 도는지부터 봐야 돼요. 돈 말이에요, 돈. 돈이 우리 몸의 혈액처럼 경제 전체를 어떻게 돌고 도는지, 이 소득의 순환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에는 딱 두 주인공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가게,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기업이죠. 간단해요. 기업은 우리한테 월급, 즉 소득을 주고요. 우리는 그 돈으로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죠. 바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가게와 기업 사이를 막힘없이 뱅글뱅글 돌고 도는 거, 이게 바로 경제가 아주 건강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람이라는 게 월급 받으면 그걸 다 쓰진 않잖아요? 은행에 저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쓰지 않고 저축하는 돈은 이 순환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서현 학생, 예리한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원의 균열을 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소비되지 않고 옆으로 새는 돈,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누출, 영어로는 리키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순환 파이프에서 줄줄 새어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출이라는 건 우리가 번 돈 중에서 소비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이 순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대표 선수가 바로 저축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급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은행에 넣는 순간 그 30만 원은 일단 소비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뭐랄까, 쌩쌩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 잠깐 빠져나간 차 같은 거죠.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 경제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저수지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 바로 우리 경제에 흐르는 돈, 즉 총소득인 거죠. 그럼 저축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저수지 두 개 난 작은 구멍으로 졸졸 새어나가는 물인 셈입니다. 바로 이 새는 물, 즉 누출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를 넣어서 생각하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소득이 200조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사람들이 물건 사고 뭐 하느라 160조 원만 썼어요. 그럼 나머지 40조 원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저축을 한 거죠. 바로 이 40조 원. 이게 바로 경제라는 저수지에서 누출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 교수님, 그럼 그 새어나간 40조 원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준 학생, 질문 잘했어요. 만약에 돈이 그렇게 새어나가기만 한다면 저수지는 금방 말라버리겠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도 그렇게 새어나간 물을 다시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출의 반대 개념으로 주입, 인젝션이라고 불러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축한 돈이 그냥 장롱 속에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으로 가죠. 그럼 그 돈은 누가 쓸까요? 바로 기업들이 그 돈을 빌려다가 공장도 새로 짓고 최신 기계도 사들이는 투자에 씁니다. 이렇게 저축된 돈이 투자를 통해 다시 경제라는 순환 시스템 안으로 콸콸 들어오는 것. 이걸 바로 주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어나간 만큼 다시 채워 넣는 거죠. 사실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에 경제학자들,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자율이라는 아주 똑똑한 조정장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축하는 양, 즉 누출과 기업이 투자하는 양, 즉 주입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맞춰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만큼 똑같은 양의 물이 항상 새로 들어온다. 그러니 저수지 물은 줄어들 리가 없다. 이런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인즈가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든 겁니다. 아니 그게 정말 항상 같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주 만약에 저축하려는 돈이랑 투자하려는 돈이 서로 다르면 어떡하죠?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케인즈가 봤을 때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돈을 저축하는 주체랑 그 돈을 가져다 투자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축은 누가 하죠? 우리 같은 가게가 하죠. 왜요? 나중에 집 사려고, 노후 대비하려고, 안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왜요? 미래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두 그룹의 계획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축과 투자를 자동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마법 같은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이전의 경제학과 딱 갈라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계획이 삐끗하는 순간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혹시 사람들이 저축하려는 돈은 많은데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하면 그 차이만큼 돈이 그냥 경제 밖으로 새어 나가기만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서현 학생. 바로 그거예요. 경제라는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수요 부족이라고 부르고 이게 모든 불황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불황이라는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도미노, 사람들이 저축, 누출하려는 돈이 기업이 투자, 주입하려는 돈보다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경제 전체를 도는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요. 세 번째,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겠죠. 이걸 총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요. 마지막 도미노,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창고에 재고만 쌓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줄이고 일하던 사람도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불황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모이고 모여서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제는 돈이 계속 도는 소득의 순환이다. 둘째, 이 순환에서 저축은 돈이 새는 누출이고 투자는 돈을 채워 넣는 주입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축하는 가게랑 투자하는 기업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누출이 주입보다 커지는 상황, 즉 수요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불황의 시작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케인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뒀더니 경제가 저절로 균형을 잃고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면 과연 이 깨진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무엇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케인즈 경제학의 진짜 재미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